2020년 5월 11일 오전 9시 10분경 태국 묵다한 인근에 사는 웡스리차 부부는 유모에게 두 딸을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이때 유모와 큰딸은 집 안에 있었고 농촌푸는 집 앞 망고나무 아래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큰딸은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는데 동생이 있는 망고나무 쪽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 큰딸은 집 밖을 내다보았는데 동생이 보이지 않아 즉시 유모에게 말했고, 이어 두 사람은 농촌푸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모는 아이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농촌푸의 부모님은 즉시 집으로 달려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갔지만 끝내 농촌푸를 찾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농촌푸가 사는 마을은 산맥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지형은 매우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경찰과 주민들은 마을 반경 5km를 수색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소득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농촌푸의 실종 3일 후인 5월 14일 사콘나콘 지역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는 혼자 버섯을 따러 산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걸어가고 있을 때 바위 위에서 어린이용 슬리퍼 한 켤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슬리퍼를 보고 매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산에 내려와 집에 도착한 후 결국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슬리퍼가 발견된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슬리퍼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5m 떨어진 덤불 속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아이는 농촌푸였으며 실종된 지 80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죠. 농촌푸가 발견된 곳은 사콘나콘 지역에 속해 멀게 느껴지지만 농촌푸의 집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반경 5km를 수색했지만 농촌푸가 발견된 곳은 산속의 매우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농촌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첫 번째 과제는 농촌푸의 사인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2달 동안 여러 기관에서 3차례에 걸쳐 부검을 실시했고 교살과 성폭행이 의심된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마지막 부검에서 농촌푸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 모두 나뭇가지와 풀에 의한 긁힌 자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은밀한 곳에도 상처가 남아있었지만 성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부검 결과 성범죄나 살해, 구타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위장에는 음식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농촌푸의 사망 원인은 굶주림과 탈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부검인은 농촌푸의 사망 시각이 실종 다음 날인 5월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13일 오후 사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조심스럽게 농촌푸가 길을 잃어 그곳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농촌푸의 부모님은 아이가 산에 가본 적도 없고 집 계단도 오르지 못할 정도로 운동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부모님의 주장을 토대로 농촌푸의 집에서부터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조사를 이어갔는데 3살짜리 아이가 그곳까지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농촌푸가 그곳까지 혼자 스스로 갔다면 가파른 경사면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중 일부 경사면은 60도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농촌푸가 스스로 옷을 입고 벗지 못한다고 알렸습니다. 농촌푸가 발견되었을 때 알몸으로 발견되었고 옷은 옆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농촌푸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는데 그런데 마치 도구로 자른 듯 잘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찰은 누군가 농촌푸를 그곳으로 데려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외부인의 발길이 거의 없는 외딴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마을 사람들이나 혹은 농촌푸에 가까운 친척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농촌푸의 이모 부인 차이폴을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차이폴에 대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농촌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차이폴이 평소 농촌푸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입양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농촌푸 어머니의 주장은 의심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차이폴에 대한 의혹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농촌푸의 언니는 평소 농촌푸가 낯선 사람을 보면 무서워하며 운다고 진술했는데 실종 당일 집 밖에서 농촌푸가 우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고
개가 짖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농촌푸를 데려간 사람이 아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을에서 이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은 총 10명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농촌푸의 실종 시점을 오전 9시 11분부터 오전 9시 49분까지로 파악했고 이 38분 동안 10명의 행방을 모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중 9명은 정확한 알리바이와 휴대폰 위치를 통해 용의자 목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1명이 차이폴이었고 그의 행방에만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농촌푸의 집을 기점으로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은 총 5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4개의 길은 그 38분 동안 목격자들을 통해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나의 길에만 목격자가 없었고 우연히 차이폴의 집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차이폴의 진술에 따르면 농촌푸가 실종되었을 당시 자신의 픽업 트럭을 몰고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사원으로 가서 스님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가 오전 10시 7분이라고 말했고 스님을 통해 차이폴이 실제로 오전 10시 7분에 사원에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타이밍은 매우 미묘했습니다. 우선 중요한 38분 동안 차이폴의 행방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가 38분 동안 농촌푸를 데리고 그 산에 데려가 버린 후 오전 10시 7분까지 사원에 도착하기가 불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은 더 이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건 발생 4개월 후인 10월 2일 경찰은 이 사건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농촌푸는 혼자 산에 올라갈 수 없으며 누군가 농촌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농촌푸는 살해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굶주림과 탈수로 사망했습니다. 저희는 384명의 증언과 113개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저희는 수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날 목격자가 있다면 제보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용의자인 차이폴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며 저는 조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어떠한 상처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경찰이 저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하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이 있기 전부터 수많은 언론들이 계속해서 차이폴을 보도했었기 때문에 이미 그는 태국에서 누구나 아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차이폴은 카메라 앞에서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범인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시청자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인터넷상에서 차이폴의 팬덤이 형성되었고 SNS에서는 차이폴은 무죄라는 해시태그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차이폴의 낡은 집을 수리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 기부금으로 인해 차이폴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소파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태국의 전통 미디어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광고 수익이 크게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방송국들은 핫한 인물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언론은 차이폴 부부에 대해 장황한 기사를 쏟아냈고 차이폴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는 경찰의 굴욕을 견뎌낸 영웅으로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에 힘입어 이 희극의 전개는 점점 터무니없게 변해갔습니다. 수많은 유튜버와 틱토커들이 차이폴의 마을에 찾아와 텐트를 치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주민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박집을 차리거나 노점상을 차려 과일을 팔기도 했습니다. 결국 차이폴은 네티즌들의 영감을 받아 자신의 SNS 채널을 개설해 아내와 함께 개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그의 채널은 거의 600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와 구독자 22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차이폴은 여러 광고 제의를 받으며 본격적인 인플루언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방송국도 끊임없이 차이폴에 대해 방영했고 예능 프로그램은 차이폴을 섭외하기 위해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여성 가수인 진타라 플랍은 자신의 뮤직비디오에 차이폴을 출연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 방송국 관계자는 차이폴의 이러한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사임을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차이폴은 거의 연예인이 되었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고 차이폴의 결함을 발견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농촌푸의 언니가 제일 먼저
농촌푸가 실종된 사실을 알았고 이 사실을 유모에게 알렸습니다. 유모와 언니가 농촌푸를 찾아본 뒤 유모가 농촌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농촌푸의 실종을 알린 시간이 10시 2분이었습니다. 5분 후 차이폴은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스님은 차이폴에게 농촌푸가 실종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차이폴은 사원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때 농촌푸의 실종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차이폴의 부부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한 대뿐이었고 당시 그의 아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이폴은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이폴은 사원에 도착한 후 스님을 목적지에 태워다 주고 오후가 되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촌푸가 실종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색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마을 사람들 모두 차이폴을 보지 못했다고 알렸습니다. 그에게 또다시 1시간 30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얻기 위해 경찰견을 데리고 농촌푸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경찰견을 데리고 농촌푸의 집에서부터 발견된 그 산까지 농촌푸의 냄새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견이 첫 번째로 농촌푸의 냄새를 맡은 장소는 아이의 집에서부터 754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첫 번째 장소에서부터 419m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에서부터 농촌푸가 발견된 산은 약 98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 구간은 대부분 산간지대여서 도보로만 이동이 가능하고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경찰견이 농촌푸의 냄새를 맡은 두 곳은 5개의 길 중 목격자가 없었던 길이었고 차이폴의 집도 그 길에 속해 있었죠. 경찰은 그 38분 사이에 차이폴이 농촌푸를 납치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첫 번째 장소에 농촌푸를 두고 사원으로 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사이 농촌푸는 집을 찾으려 노력하다 두 번째 장소까지 갔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차이폴이 스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두 번째 장소에서 농촌푸를 발견해 그 산으로 데려가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농촌푸가 실종되고 몇 시간 동안 마을 주민들과 경찰은 두 장소를 수색하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목격자가 오후 2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 차이폴이 농촌푸가 발견된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인사를 건넸지만 차이폴은 상대방의 인사를 무시했었습니다. 경찰견이 농촌푸의 냄새를 맡은 두 장소는 날카로운 돌들과 잡초가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농촌푸의 몸에 남은 긁힌 자국들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그 두 장소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이폴은 5월 11일 오후에 1시간 30분의 공백 외에도 12일과 13일 여러 시간 동안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이폴이 12일이나 13일의 현장을 다시 찾아가 증거가 남을 만한 흔적을 모두 정리하고 이어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농촌푸의 옷을 벗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경찰의 추측일 뿐이었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의 마지막 돌파구는 농촌푸의 시신 옆에 남아있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발견된 농촌푸의 머리카락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잘린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을 일부 사람들은 고인의 머리카락 한 줌을 자르면 악귀를 쫓을 수 있다는 전통 신앙을 믿고 있었습니다. 차이폴 역시 이러한 전통 신앙을 믿고 있었죠. 경찰이 차이폴의 픽업 트럭을 수색하던 중 물컵 홀더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발견된 그 머리카락은 농촌푸의 머리카락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농촌푸는 생전에 차이폴의 차를 여러 번 탔기 때문에 농촌푸의 머리카락이 남아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자는 산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차이폴의 차량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을 꼼꼼히 검사한 결과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머리카락 모두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잘라졌으며 잘린 각도와 단면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시신 현장에서부터 3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머리카락을 발견했는데 DNA 검사 결과 그 머리카락은 차이폴 아내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차이폴의 아내를 공범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들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2021년 6월 1일
묵다한 지방법원은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1년 6월 2일, 경찰은 오전 6시에 차이폴의 집으로 향했고 그를 1시간 동안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차이폴은 언론에 둘러싸여 자발적으로 경찰서로 향했는데 자수한 것이 아니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차이폴은 과실치사와 납치, 그리고 사법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차이폴의 아내 역시 현장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차이폴이 체포되자 많은 추측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이폴이 사원으로 향했을 때 농촌푸를 데려가고 싶어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농촌푸는 계속 울었고 결국 차이폴은 참지 못해 농촌푸를 길가에 두고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실제로 차이폴은 충동적인 버릇이 있었고 인플루언서가 된 후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스님을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차이폴은 의식을 잃은 농촌푸를 발견했습니다. 이때 차이폴은 농촌푸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결국 산에 올라가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농촌푸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이후 굶주림과 탈수로 인해 사망했다는 추측입니다. 또 다른 추측은 차이폴은 처음부터 농촌푸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차이폴은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혼자 놀고 있는 농촌푸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는 첫 번째 장소에서 농촌푸에게 성추행했습니다. 농촌푸는 울기 시작했고 차이폴은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는 스님과의 약속을 미룰 수 없었기 때문에 농촌푸를 두고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농촌푸는 정신을 차린 후 집을 찾다가 두 번째 장소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차이폴이 돌아왔을 때 의식을 잃은 농촌푸를 발견했고 결국 산에 유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촌푸의 옷이 벗겨진 이유는 차이폴이 산에서 2차 성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악령을 쫓기 위해 다시 그 산을 올라 농촌푸의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추측입니다. 차이폴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농촌푸의 몸에서 성범죄나 살해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12월 20일 2년간의 재판 끝에 차이폴은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년, 납치 혐의로 징역 10년을 더해 총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농촌푸의 부모님은 이러한 판결에 만족했습니다. 차이폴의 아내는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차이폴은 즉시 항소했고 보석을 신청한 후 그는 법정에서 풀려났습니다. 태국 언론은 항소 과정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차이폴은 풀려나자마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차이폴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픽업 트럭에서 농촌푸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차이폴은 자신의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고 항소 과정에서 계속해서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전히 차이폴의 팬들은 그를 믿고 있고 그가 만약 진범이라면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푸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부디 항소심에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바랍니다.